세 번째 단원 조경 시공과 관리, 그 중에 이제 조경 시공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경 시공이란 뭘까요? 우리가 앞서 계획과 설계, 그 다음에 조경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계획과 설계에서 뭘 설명을 드렸었냐면 계획과 설계 이후에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시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공이라는 거는 5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조경의 큰 의미라고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 시공은 크게 기반 조성, 그 다음에 시설물, 식재 공사 및 유지 관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식재 공사 면허와 시설물 공사 면허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조경공사의 특징을 보면은요, 다른 건축 토목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공사의 최종 마무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경이라는 것은 조경 재료, 즉 수목 재료를 많이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규격화나 이렇게 표준화가 돼 있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생물이다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공정과 다른 공사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공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공 용어 보시면 발주자, 시공자, 그 다음에 설계자, 감독자, 현장 대리인 이렇게 보십니다. 자, 발주자라는 거는요. 발주자, 공사를 의뢰한 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 감독, 감리 및 시공 이걸 다 포함해서 의뢰한 겁니다. 이제 단순히 시공만 한 것이 아니고 발주자는 지금 보시면 설계, 감독, 감리, 시공을 누군가에게 시공자에게 의뢰한 자를 우리 발주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혹은 여러분이 조경회사에 주택정원을 의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회사가 사택을 지어요. 사택 조경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그 회사가 발주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우리 기관장, 지자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느 조경회사에 공원을 조성하는 걸 의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발주자는 개인, 회사,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설계자는 도면 또는이 아니라 도면과 설계 내역서, 그 다음에 시방서를 작성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는 이 도면을 가지고 발주자가 의뢰를 하겠죠. 시공을 의뢰하고 직접 시공을 발주를 받은 겁니다. 공사를 체결한 사람. 공사 시행 주체입니다. 공사 주체예요. 공사 시행 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자는 뭐냐면 감독자는 발주자가 개인 또는 회사, 국가가 직접 나와서 그걸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우리 감독자라고 하죠.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주체 또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 대리인은 뭐냐면요. 우리 현장 소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장 대리인, 현장 소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공자가
공사 시행 주체가 개인일 수도 있지만 회사일 수도 있겠죠. 그 회사가 다 모든 공사에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그 대표가. 그래서 시공자가 지정한 사람이 바로 현장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면 발주자도 있을 수 있고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현장 대리인이 다 모두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시공에 관한 용어입니다. 자, 다음은 재료 성질과 관련된 용어로 우리 그 전에 시공을 하면서 이 용어를 좀 알 필요 있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은 재료할 때 이게 설명이 조금 되어졌을 겁니다. 강도는 재료의 하중이 걸린 경우 재료가 파괴되기 전까지의 성질, 변형 저항 성질. 강성은 물체가 외력을 받아도 모양이나 부피가 변하지 않는 단단한 성질. 전성은 펴지는 겁니다. 펴지는 압축력이, 그래서 전성이 좋다, 금속재료가 그렇습니다. 취성은 파괴되는 겁니다. 완전히 외력에 의해서 변형하지 않고 그냥 아예 파괴되는 거, 유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성은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성질. 자, 금속 재료는 이 인성도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성과 인성이 강하다.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얇게 펴가지고, 왜 보면 우리가 금박 아실 겁니다. 얇은 종이로 되어 있어요. 금을 아주 얇게 편 거예요. 금은 연성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크리프라는 용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물체의 외력이 작용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증대해 가는 현상.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어떤 재료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압력이 가해져요. 그랬을 때 어떤 거는 금방 파괴된다 그러면 취성이겠고 옆으로 늘리면 인성이겠고 뭐 이런데 이거를 작용할 때 변형이 점점점 얘가 쑥쑥 들어간다. 뭐 크리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공사 진행 방식인데요. 실시 방식인데요. 직영과 도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영은 말 그대로 직접 하는 겁니다. 그 공사를 직접 하는 거고, 도급은 도급자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를 A라는 회사에서 직접 하면 직영.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B라는 업체에다가 도급을 주면 도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원청, 하도급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원청이라는 거는 직접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데 어쨌든 이거는 직접 하면 아무래도 책임 소지가 분명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한테 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도급은 좀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전문적인 사람을 데려다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이지만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그래서 그게 조금 장단점이기는 합니다. 도급 방식은 크게 또 두 가지. 어떤 공사를 통으로 하나를 다 맡기는 게 있고요. 이 도급도 요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분할 도급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일반 경쟁, 지명 경쟁, 제한 경쟁, 그 다음에 일괄, 그 다음에 수의 계약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은 우리 예전에 건축업을 이렇게 일반 경쟁으로 했어요. 아무나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리한 조건 혹은 최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거를 우리가 일반 경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현대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교량 공사를 1,000원에 낙찰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일반 경쟁 입찰이 만약에 많았을 때는
자꾸 최저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부실공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경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지명 경쟁 입찰은요. 한 3개나 5개 업체를 발주자가 지명합니다. 1, 2, 3, 4 니네가 우리 입찰에 참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명의 경우는 이 지명한 업체들끼리 담합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1억 공사예요. 1억 공사인데 얘가 보통은 9천만 원에 낙찰이 8천만 원에 낙찰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20%가 감해지고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짭니다. 1억인데 9,500에 짜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밀어줍니다. 자, 너 9억 9,500에 넣어. 그러면 우리가 9,700, 9,800, 9,900에 넣을 테니. 그러면 거기서 제일 낮은 사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겠죠. 그렇지만 이 금액은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담합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되면 그 다음에 너는 안아줄게 하는 담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얘기한 일반 경쟁과 이 지명 입찰의 나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한 경쟁 입찰이 나타나게 되죠. 제한 경쟁은 자격을 주어집니다. 어떠한 자격 조건. 그게 면허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시설 면허 혹은 식재 면허. 면허가 어떤 면허, 전문 면허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시공 능력이 뭐 10억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혹은 대구시, 서울시에 있는 업체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제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하는 제한 경쟁 입찰이에요. 그럼 이 일괄 입찰이라는 건 뭐냐면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앞에 있던 입찰 방식은요. 제가 아까 얘기한 1억. 이 설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설계가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얼만큼 할인해서 할 거냐라고 입찰을 하는 건데 일괄 입찰,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턴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건축공사에서 턴키 공사가 많은데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굉장히 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큰 회사들은 턴키 공사를 많이 하죠. 그 설계팀에서 설계를 하고 그 시공팀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도 높아지겠죠.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 계약은요. 요즘 이제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작은 금액의 경우 혹은 급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있는데 음주운전 차가 들이받아서 그 나무가 갑자기 한 주가 딱 쓰러졌어요. 그 나무를 보식할 때, 그러니까 긴급한 공사의 경우 혹은 작은 금액의 공사의 경우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A라는 업체에 그냥 발주자가 야, 너 그냥 여기에다가 금액 얼마에 할 수 있어. 그래, 오케이. 그럼 너 바로 내일 공사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그 발주자와 시공자와의 무슨 결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금액을 크게 하지 않아요.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우리 시공자 선정 방법, 지금 얘기한 일반 경쟁, 지명 경쟁, 제한 경쟁, 일괄 입찰, 수의 계약입니다. 자, 다음은 시공을 할 때 어떻게 계획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공 계획. 자, 조경을 하는 데 있어 시공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 그냥 무턱대고 자, 오늘 시작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해야겠죠. 그 계획에는 지금 보시면 공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날짜를 언제 어떤 공정을 며칠 동안 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시공 계획은 그럼 왜 하느냐면요. 91페이지 나에 보시면 그 시공의 4대 목표가 있습니다. 품질을 좋고 빠르게, 그 다음에 저렴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공정계획의 우리 표를 2가지로 우리 크게 나타내는데요. 막대 공정표와 네트워크 공정표입니다. 자, 그림 91페이지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공정표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막대 공정표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작업 명칭이 있어야 됩니다. 작업 명칭. 뭐가 있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거나 혹은 정지 작업을 하거나 식재를 하거나 뭐 등등등 마지막 뒷정리까지 이거는 작업의 명칭 공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 소요 일수가 나와요. 자, 측량은 처음에 요만큼, 정지는 그 다음에 요만큼,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막대로 표시한 거예요. 며칠 소요된다 이렇게. 자, 이거는 아주 초보자도 바로 작성할 수 있고 초보자도 알아보기 쉬운 게 막대 공정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렇게 몇 가지 작업이 몇 가지 안 되는 경우에 가능하지 복잡한 공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공정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이 봐서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봐서는 이거를 잘 몰라요. 하지만 이걸 숙련도가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작성하고 전문가가 볼 수 있는 게 네트워크 공정표예요. 하지만 복잡한 공정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막대 공정표와 네트워크 공정표가 있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장점과 단점은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는 이제 시공 관리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시공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였고 이번에는 시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시공 관리는요. 금방 얘기한 공정표, 공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재료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재료,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원가, 품질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공사를 경제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원가 관리는 제가 견적을 얼마에 받아서 예산을 얼만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원가 관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 어디 공사 현장 가면은 안전관리 며칠째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 자원관리입니다. 자원관리는 노무비와 장비 조달에 대한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건데요. 이 지금 말씀드린 시공에 필요한 이 5가지 관리가 현장 대리인이 해야 되는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설명드린 거는 조경 시공을 하기 위해 그 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조경 시공 안 했어요. 시작 안 했습니다. 시공을 할 때 필요한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하기 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어떻게 공사를 수주하는지에 대한 거를 알아봤습니다.